어려운 기술도 쉽게 전달하는 쉐어드 IT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드 IT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오토데스크 레빗 2025 신기능과 빔 설계를 위한 서드파티 프로그램 소개라는 주제로 한국인프라와 함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3D 빔 설계의 필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오토데스크 레빗 2025가 출시됐습니다. 이번 2025 버전이 이전 버전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지 이어지는 세션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레빗을 활용해 설계하시는 분들의 업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서드파티 프로그램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소방 설비의 설계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희 세션을 시작하기 앞서서 준비된 이벤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실 수 있을 텐데요. 그때마다 기다리지 마시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팅창에 질문하시는 게 아니고요. 채팅 아이콘 옆에 있는 질문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질문창으로 이동하신 다음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담당자분들께서 답변을 달아드릴 예정이고요.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 5명 추첨해서 교촌치킨, 치킨 세트 기프티콘 드릴 거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설문조사 이벤트도 진행이 됩니다. 모든 세션이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가 링크가 공개가 될 거고요. 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신 분들 중 50명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드릴 거니 마찬가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벤트 내용도 다 말씀드렸고 오늘의 웨비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표자를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한국인프라 이서진 차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프라 기술지원팀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발표자를 보면서 저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프라에 대한 간단한 소개, 레빗 2025의 신기능, 한국인프라 서드파티인 스프링클러와 클래시 디텍터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국인프라는 1998년 설립되어 현재는 서울 본사와 부산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인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오토데스크 골드 파트너로서 건축, 건설, 토목, 기계, 제조 등 많은 분야의 제품 판매 및 교육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다음으로 레빗 2025의 신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모델링 파트랑 도면화 파트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델링 부분입니다. 레빗 2025에서 건축 벽을 작성할 때 나타나는 자동 결합 혹은 자동 결합 잠금 기능을 사용하여 인접한 벽을 자동으로 결합하고 잠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벽에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를 입력하면 결합 기능을 이용해 추가 작업을 해줘야 했던 2024와는 달리 한 번에 개구부를 뚫을 수 있습니다. 자동 결합의 경우 결합되어 있던 하나의 벽을 움직이면 결합된 벽이 따로 이동되며 요소 결합 해제를 묻는 경고창이 이렇게 아래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동 결합 및 잠금을 이용해서 작성한 벽의 경우에는 벽을 움직일 때도 결합된 벽이 함께 움직여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러면 저렇게 두 가지 형태의 어떻게 보면 오브젝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조인으로 연결해 두지 않으면 하나를 옮길 때 이게 따라오지 않았었던 거였네요. 근데 2024 버전도 네. 이 조인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는 작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동 결합이라고 그러니까 한 번 그리기 전에 요거를 네. 선택을 해두면 네. 다 붙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클릭을 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작업하다가 작업자가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네, 그런데 자동 결합은 나오지 않는다. 자동 결합 및 잠금은 붙여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어레이 기능인데요. 요 빠른 복사 기능으로 사용이 가능한 배열 기능이 2024 버전에서는 0과 1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 버전에서는 0과 1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훨씬 모델링 하는데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해졌다기보다 편리해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죠. 그리고 혹시 네. 제가 이거는 잘 몰라서 네. 0과 2를 사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의자가 표현이 되어 있지만 네. 만약에 상상을 해보시죠. 영화관을 상상해 보시죠. 네. 영화관에 그 의자들이 쭉 나열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의자가 쭉 나열이 돼 있는데 그 나열돼 있는 것들을 어떤 부분에서는 값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뭐 빈 자리라든가 아니면 통로라든가 네. 그런 네네네.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손잡이만 있고 뭐 네. 거기에는 통로라서 의자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네.
2부터 입력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는 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레빗으로 어. 작업을 할 때.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네. 2025에서는 그런 경우에서도 문제가 없이 작업이 가능하다. 아. 근데 요거는 패밀리 안에서만. 아, 같은 어떤 그룹으로 묶여 있어야지만 가능한. 네, 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편리해졌고 음. 이게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음. 다이나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음. 이용해서 쓸 수 있었는데 다이나모가 사실 모든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툴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 여기 어려웠었는데 2025에서는 그게 개선이 되어서 사용하기가 편리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도 가능했던 거였지만 좀 편의성 측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을 네. 아예 2025에서는 내재화 시켜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라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멀티 루프 멀리언 관련인데요. 2024 버전에서는 커트널 멀리언을 작성할 때 단일 루프의 멀리언만을 작성할 수 있어서 상세도 등 자세한 이미지를 보여줄 경우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더라도 이제 커트널의 이제 멀리언들이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옆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거나 아무래도 유리다 보니까 저기 부분이 다 보인단 말이죠. 근데 저렇게 네모나게 표현이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이렇게 상세하게 모델링을 진행을 해서 이제 멀리언을 예쁘게 표현할 수 있게 됐다. 가시성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면을 확인해야 되는 프리젠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진행을 할 때도 요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가시성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디테일 뷰가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자 표현까지도 명암까지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명암 같은 경우는 2024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게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 멀리언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랩핑 컨트롤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2024 버전에는 4버전에 있었던 기능입니다. 근데 이 버전 같은 2024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 특성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부분 여기 끝 마무리 부분을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양쪽 면이 다 한 번에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는 마무리가 되는 거고 여기는 마무리가 되지 않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마무리를 이렇게 두 개를 다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 편집에 들어가서 이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내 외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얘를 마무리하겠다 아니면 얘를 계속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를 클릭해서 이걸 변경하실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위치를 다 변경할 수 있게 돼서 2025에서 굉장히 좋아진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도가 부여가 된 거네요. 네, 이제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당연히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무리가 벽체로 마무리가 될지 내부 마감으로 마무리가 될지 그런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외부 내부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것도 예전에 안 됐었던 거예요? 이것도 되긴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굉장히 어렵게 됐었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마무리가 하나로 돼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요거를 잘라서 모델링을 다시 진행해야 되는 그런 되게 어려움이 번거롭겠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향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포솔리드 부분입니다. 보이드를 생성한 후에 자르기로 지형을 잘라냈던 2024와는 달리 2025에서는 굴착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굴착 기능은 지형을 선택하면 랩이 패널로 나타나고 바닥, 지붕 혹은 토포솔리드와 같은 객체를 이용해서 굴착을 할 수 있습니다. 굴착을 실행한 후 개벽 굴착 최적의 뷰 아이콘을 클릭하면 각각의 객체가 얼마만큼 지형을 파냈는지 최적을 확인할 수가 있고 개벽 굴착 최적, 총 굴착 최적 등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졌다. 굴착된 부분, 내가 절토한 부분, 성토한 부분이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토목 용어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토라는 거는 내가 어떤 그 표면에 있는 흙 부분을 깎아내는 거를 절토라고 하고요. 그리고 흙을 덮어놓는 거를 성토라고 하는데 절토, 이 굴착 부분이 절토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절토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
그게 얼마만큼 굴착이 됐다 이런 음.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근데 요 그 레빗 요 부분 굴착 기능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계산이 돼요. 저기 굴착 부분을 만약에 조금 더 이렇게 병사를 준다거나 뭐 이러면 네. 그 부분이 조금 더 많은 최적이 더 적게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쉬워진 기능입니다. 건물의 기초 공사 시점에서 뭐 어떤 그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도를 보장하려면은 어느 정도 그 깊이로 또 땅을 파서 이렇게 기초 공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그런 상황에서 좀 활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기도 한데 그게 만약에 저 옛날에 2024 버전까지 진행할 경우에는 네. 뭐 이 기능을 이용하다가 시빌 3D로 가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별도의 다시 툴을 돌아와서 사용했었어야 그렇죠. 네. 아. 네. 그런 식으로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좋아졌다. 여기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부 툴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네. 환경을 이제 또 내재화 시킨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샤프트라는 기능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샤프트. 아마 저한테 다 여쭤보셔도 하나도 모를 겁니다. 네. 샤프트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기능이냐면 이제 건물에 네. 통으로 뚫어야 되는 실들이 있어요. 통으로 뚫어야 되는 실이 어딜까요? 통으로 뚫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건물 하나가 전체가 있는데 통으로 이게 공허하게 남겨놓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계단실. 엘리베이터. 그렇지. 네. 그런 데는 뚫려 네. 있어야죠. 네. 엘리베이터. 네. 그러네요. 그런 네. 부분들을 샤프트로 뚫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저 지금 2024 버전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밑에 바닥까지 그냥 다 뚫고 지나갔어요. 2024 버전까지는. 건물까지만 해야 되는데요. 네, 그렇죠. 오, 그렇죠. 그런 왜?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올리는 위치만큼 네. 그 샤프트가 시작되는 위치부터 끝나는 위치까지가 뚫리는 그런 기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계단이 이 밑으로는 계단이 없어. 근데 일단 건물에 그 하부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2024에서는 저 밑에까지 뻥 뚫려 있었던 거고. 실제 건설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거 보고 뭐야 이랬겠네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샤프트로 뚫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무지에서 오는 좀 황당한 질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플라이스 리바 기능이라고 네. 이제 리바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아니요, 모릅니다. 리바는 철근입니다. 철근은 잘 알죠. 네. 네, 제가 예전에 저 철근 알바를 많이 건축 현장에서 해봤었어갖고 그러시구나. 네, 저건 익숙합니다. 레빗 같은 경우는 이제 철근 같은 거를 설계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24 버전까지는 조금 약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약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철근을 넣었다가 끝. 그 철근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설정 같은 걸 못하는 네, 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나모를 이용한다거나 별도의 툴을 활용하면 그렇죠. 네, 그런 툴을 이용한다 그러면 그게 네. 가능하지만 그냥 사용자들이 철근을 그냥 넣는다라고 네. 했을 때 철근 기능이 있으니까 넣어볼까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셨으면 되는데 네, 2025에서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좀 향상이 됐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네. 이제 철근을 이제 끊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네. 저 끊는 부분을 이제 겹침 이음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겹침 이음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들을 길게 하고 어떤 부분들을 짧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다 설정을 해가지고 그 네. 매개 변수를 넣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정확하게 위치 맞게 배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초 공사 시점에서 저런 철근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거를 원래는 하려고 했었으면은 별도의 되게 복잡한 어려운 툴을 활용해서 거기서 작업한 다음에 그걸 뭐 레빗으로 가져와서 적용을 시키는 그런 형태가 됐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라는 거네요. 근데 지금도 레빗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철근은 레빗으로 안 돼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런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왔으니 사용해 보셔라 얘기를 드려도 잘 사용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뭐 그들이야 어차피 익숙할 테니까요. 네, 어차피 그렇죠. 레빗에서 철근 작업을 누가 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향상이 됐으니 사용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뭐 그런 상황입니다.
레빗 2025로 처음 접하신 분들이면은 뭐, 이것도 되네. 맞아요. 몰랐는데 네, 그렇게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좋아진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도면화 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더 이제 정확해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요 외벽을 보시면 네. 이게 5,000으로 돼 음. 있는 룸이에요. 네. 그러니까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요 룸을 이렇게 룸 면적을 이렇게 찍어 놓으면 룸 태그를 찍어 놓으면 네. 요 룸의 그 둘레 벽이 둘러져 있잖아요. 네네네. 요 둘레에 있는 둘레 값을 저기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탐색기에서 네. 요 특성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예전에는 안에 부분에 있는 벽체는 무시한 채 그 외곽에 있는 벽만 계산을 해줬었어요. 2024 버전까지는. 근데 2025가 되면서 이 부분의 외곽 벽이랑 내부 벽도 다 같이 계산을 해서 저기에 둘레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이제 마감재를 놓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물량 산출이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더 쉽게 가능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당연히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능이었는데 안 됐다라는 게 조금 의아하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이서라도 된 게 어딥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용자는 굉장히 좋아할 기능들이라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단면으로 잘려져 있고 네. 거기에 재료들이 어떤 것들이 쓰여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표현돼 있는 그런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그 표현들이 이렇게 주석을 달 때 이게 사람이 쓰는 거다 보니까 뭐 위치가 조금 달라진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뭐 레빗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참조선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이렇게 뭐 비슷한 위치에 갖다 놓는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거는 되게 멀리 가 있고 어떤 건 되게 좁게 가 있고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한 번에 정렬할 수 있게 다중 정렬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음. 부분 같은 경우도 원래는 다이나모에서 있었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다이나모를 활용하면 사용할 수 있었던 기능이라서 다이나모를 쓰시면 이거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던 기능인데 네. 이게 레빗 네이로 들어온 겁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내부적으로. 복잡한 도면일수록 저런 주석 작업 되게 많을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저게 위치가 다 제각각이고 하면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네. 또 보기 되게 불편할 텐데 네. 어떻게 보면 문서 작업에 되게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이제는 된다라고 네, 맞습니다. 드디어 된다라고 네, 보면 그래서 뭐 등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가능하니까 훨씬 더 그 그러니까 문서 작업 하시는 데는 굉장히 편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트 컬렉션이라는 기능이 들어왔는데요. 네. 이 기능이 굉장히 좋아진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레빗 2024까지 해서는 시트 구성할 때 뷰 카테고리, 뷰 타입, 뷰 네임 등을 일일이 설정해서 구성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 시트를 그룹화하는 형태의 시트 컬렉션 기능을 이용해서 네. 이제 시트를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트 컬렉션은 뷰 일람표 및 필터에도 링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동일한 시트 번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시트 번호를 사용해서 도면을 제출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편리해진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시트에 하나의 도면만 넣는 게 아니라 여러 시트에 그 네. 동일한 도면을 넣을 때도 네. 그 동일한 도면을 넣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트 이름을 변경해 줘야 되는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룹만 만들면 이게 다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오른쪽에도 이제 보면은 뭐 A100이라는 뭐 이름의 도면이 네.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는 A100이라는 도면을 하나의 시트에 뭐 예를 들어 2장을 해놓고 싶다. 그럼 A100 뭐 다시 1 뭐 이런 식으로 바꿨어야 됐다는 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네. 않으면 안 들어왔었으니까. 네, 심지어 그게 여기에만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도면 자체에도 표시가 돼요. 아, 네. 그럼 되게 헷갈리겠네요. 네, 그렇죠. 보는 사람이. 네, 그렇죠. 이거 똑같은 도면 비교해놓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1? 어디가 달라졌나? 네, 막 또 네. 찾아봐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시트 컬렉션이라는 기능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편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네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되게 환영할 만한 그런 기능인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건축 쪽이나 그러니까 레빗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서치하는 기능이 2024년도 버전에 들어왔었던 기능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2024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을 했을 때 네.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 노드들이 모두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만약에 검색어에 그 페어런트 노드에만 내가 검색하는 이 값이 있고 네네네. 그리고 그 페어런트 노드에 있는 차일드 노드에는 그 값이 값이 없다. 없다. 그러면 페어런트 노드만 보여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페어런트 노드만 볼 게 아니라 그거에 관련된 문서들도 다 보고 싶은데 그거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네. 굉장히 불편한 거죠. 내가 디테일이라는 그 검색어를 입력해서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디테일에 관련된 것들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놓치게 되는 상황이 네, 되는 맞습니다. 거였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개선이 돼서 그러니까 하이라키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야, 저게 안 됐었으면 저 기능 이전에 안 쓰셨겠는데요? 아니요, 쓰시긴 쓰셨죠. 왜냐하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게 굉장히 많을 어쨌든 테니까. 찾긴 찾으니까 네. 거기에서 내가 수동으로 찾아 들어가면 되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진 않으셨겠지만 네.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네. 부분들을 많이 개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레빗이 첫 버전이 몇 정도 됐었나요? 뭐 한 2005? 뭐 그렇게 됐었나요? 더 전인 아, 걸로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야, 그 20몇 년,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기능이라.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저거 불편해했던 사람이 별로 없었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네. 뭐 물론 요구사항이 없었으니까 안 나왔을 것 같긴 하지만. 없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네, 없진 않았을 것 오토데스크가 같은데. 묵살했구나.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기능이 굉장히 늦게 들어왔는데 그 기능마저도 그래도 이제 1년 만에 업데이트 됐다는 네, 게 굉장히 다행이네요. 좋은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면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런 검색 기능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부분의 도면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니까. 네, 근데 네네네. 그거를 같이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뭐가 빠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네. 사용자는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굉장히 좋아진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신기능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이 외에도 레빗 2025에서는 건축, 구조, MEP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매우 많은 신기능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꼭 레빗 2025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 이렇게 리스트업 해놓으신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 아마 분명히 레빗 2025를 딱 처음 실행하면은 뭐 새로운 기능들을 따라해 볼 수 있는 뭐 프로그램 차원에서의 튜토리얼이나 가이드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없나요? 사실 그 레빗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토데스크 제품 같은 경우는 튜토리얼이 툴팁으로 제공이 돼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만 가져다 대면 그 네. 기능이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이런 기능이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동영상 같은 게 보여요. 네, 그래서 네네네. 그거를 이용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긴 하죠. 왜냐하면 그게 이런 기능이네를 한 번에 볼 수 있고 되게 네. 바로 그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네. 누구한테 물어본다거나 찾는다거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냥 찾아보시거나 물어보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시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네. 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레빗은 전 세계 공용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 이런 부분들이 업데이트 됐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커뮤니티도 그렇지만 유튜브만 검색해도 이 기능은 이렇게 쓰는 거야를 설명해주는 유튜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좀 이 기능 뭐지라고 생각하는 기능들은 유튜브로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차장님께서 소개해주신 이 기능들도 유튜브가 보면 다 있는 거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워낙 범용 프로그램이다 보니 이거를 사용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신기능이라고 나왔지만 이거 사용했었던 기능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좀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라고 얘기해드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본인들은 다 사용하고 있었던 건데 이게 뭐가 좋아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할 말은 없지만 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걸 여쭤봤냐면 네. 요즘엔 어쨌든 다 저기잖아요. 구독 방식이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네. 근데 나는 예를 들어 익숙한 그 환경이 있기 때문에 뭐 2023을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구독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2025가 된 거죠. 갑자기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제 그 어떤 환경들이.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전 화면 환경으로 어떻게 돌아갈까를 이제 막 이렇게 찾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져야겠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찾아보는 게 어떤 가이드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툴팁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능에 예를 들어 아이콘이 있으면 그 아이콘에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그때 뭔가의 팝업이 떠서 이 기능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라고 나오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되게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세션에서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레빗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기능들을 많이 업데이트하고 이런 네. 부분들이 있지만 네. 그 UI를 많이 변형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그렇다 네. 보니까 뭐가 추가되면 조금 이렇게 변경이 됐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2024년도 버전에서도 그러니까 네. 이 뭔가 기능을 사용할 때 거기 밑에 이렇게 메뉴바처럼 나오는 네, 기능들이 네, 네. 조금 이제 커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내가 누르기만 해도 그 부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변경이 됐네라는 거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변경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이게 너무 생소한 프로그램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아. 부분은 많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해요. 네. 또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거나 좋아지거나 했잖아요. 네. 그러면 오토데스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좋아진 기능들을 사용자들이 많이 써야 되는데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안 쓰잖아요. 그럼요. 새로운 기능이 네, 나오든 맞습니다. 좋아지든 뭐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기능이 좋아졌네. 오, 이건 좋네. 근데 완전히 새로운 기능이 나왔는지도 모르는 게 이제 네. 태반이고 잘 안 쓰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분명히 오토데스크 입장에서는 너네들의 생산성을 더 올려줄 수 있는 좋은 기능들이야 라고 내놓은 건데 안 쓰니까 그게 되게 이제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것들은 뭐가 달라졌습니다라고 꾸준히 이렇게 알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뭐 차장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웨비나를 하시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 나왔어요. 써보세요. 되게 좋아요.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밖에 없을까요?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기능도 네. 그 조금 많이 달라졌다고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토포솔리드 같은 경우, 네. 이 토포솔리드 같은 경우는 이전에 네. 사용하는 그러니까 저 그 지형이라든가 이런 걸 작성할 때 네.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작성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어디에 있는 점이죠, 어떤 얼만큼 올려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어려웠던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쉽게 그릴 수 있는 걸로 만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조금 변형이 된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변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정도 쓸 수 있는 기능이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변형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어렵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물론 툴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못 쓰는 기능이 아니라 뭐 이렇게 조금 변경해서 쓸 수 있네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더 언급해 주실 만한 내용은 없으실까요? 그러면 그 스텝 파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되게 범용된 포맷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3D 범용 포맷인데 그 부분이 이제 레빗으로 안 들어왔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가져오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스텝 파일을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스텝 파일을 가져와서 내가 뭐 스텝 파일을 사용하는 그 다른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이제 스텝 파일을 레빗에서도 열 수 있고 라는 그런 기능들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레빗 같은 경우도 이제 클라우드로 좀 많이 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레빗에서만 이제 모델링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한다거나 물론 협업을 하는 건 이전에도 계속 하긴 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랑 중앙화 파일 만들어가지고 그 중앙화 파일에 접속을 해가지고 모델 작업을 한 다음에 싱크를 걸어서 그 작업이 변경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플러스 이제 내가 레빗 사용하는 사용자지만 다른 어드밴스드 스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랑 좀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런 부분도 이제
크로스 인더스트리가 가능해지는 어.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뭐 리바라든가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네, 네, 것들이 네. 그냥 뭐 레빗에서만 쓸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뭐 가져온다거나 뭐 네, 이런 네, 부분이 네. 있잖아요. 그런 네. 부분들 이제 호환 같은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물론 오토데스크 제품 내에서 그렇죠. 그건 당연히 네, 그건 당연하겠죠. 네, 그런 크로스 인더스트리가 오토데스크 제품 내에서 이제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오토데스크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랑 많이 이렇게 같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지금 오토데스크가 되게 주력화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에다가 네. 이제 공동 작업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거. 근데 이게 비단 오토데스크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네. 다 이제 뭐 포맷이라든가 공동 맞아요. 포맷을 네. 사용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는 그런 그 프로세스로 가고 있잖아요. 오토데스크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도면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본인이 혼자서 갖고 있는 도면이라면 그 도면은 아무도 이제 볼 수도 없고 그냥 네, 네, 자기가 네. 이제 뿌리지 않는 그렇죠. 한은 모르지. 전혀 모르는 상태가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뭐 어떤 클라우드에 올려놓는다거나 뭐 이러면 그 도면화가 뭐 리비전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도면이 언제 최종이었고 언제 누가 변경을 했고 언제 누가 다운을 받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보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라우드.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클라우드가 굉장히 보안에는 약하고 취약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 제일 강력한 게 사실 클라우드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누가 다운을 받았고 누가 어떻게 유용을 했고 이런 네. 것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진짜 오토데스크가 굉장히 지금 밀고 있는 네,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CC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토데스크 컨스트럭션 클라우드라고 이제 거기서 도면 관리도 하고 거기서 이슈 체크도 하고 네. 거기서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도 하고 이게 어떤 이슈가 났으니까 네가 수정해줘 이렇게 뭐 메일도 보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레빗이 그 기본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 설계 뭐 그쪽 분야에서 네. 저 클라우드 환경은 어쨌든 어떤 하나의 통합된 작업 공간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어떤 특정한 도면을 만드는데 필요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하나의 작업 공간을 바라보고 지금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네, 거 맞죠. 같네요. 그러니까 그 레빗에서 작업한 것들을 다 이제 그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네. 다른 사람들도 다 공유가 가능하니까 네, 네, 네. 그거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트래킹이 되고 네. 그러니까 어떤 작업이 진행이 됐고 네, 네, 어떻게 네. 누가 다운을 받았고 이런 네. 것들이 다 트래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그런 기능들만을 위해서 별도의 뭐 형상 관리 시스템이랄지 뭐 문서 중앙화랄지 별도의 솔루션들로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기능들을 이제 아예 오토데스크 차원에서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ACC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있긴 한데 네. 그 ACC가 굉장히 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다 접속을 해서 거기서 작업을 진행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ACC 안에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또 있을 거니까 네. 그러면은 나는 내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뭐 서로 다를지언정 우리는 어쨌든 이 ACC라는 커다란 어떤 그 틀 안에서 일하는 공동 작업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네.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레빗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그 레빗 하나만 사용하지는 않으세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매하실 때도 레빗만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AC 컬렉션이라는 제품을 구매하실 거예요. 네네네. 그 AC 컬렉션 안에 닥스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 그 라이센스가 들어있는데 네. 그 닥스가 뭐냐면 클라우드에서 도면을 관리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그 부분은 접근이 가능하니까 네. 레빗 사용자들은 굉장히 그 부분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네, 이런 세상에 이제 ACC로 점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 마치 개발자분들이 개발을 할 때도 요즘에는 혼자 개발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여러 명이서 개발을 하고 자기네들이 만든 그 코드를 다 이제 깃허브나 이런 데다 이제 올려서 커밋하고 그것들을 같이 보면서 작업을 네. 하는데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혼자만의 아이디어보다는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부분도 그렇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공동 작업에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추세는 더 이제 강화가 될 거고 네. 함께 작업할수록 당연히 보안 어떤 구멍도 많이 생길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안까지도 강력하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뭐 보안도 안심이고 작업하는 것도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가겠네요. 네, 지금 그 ACC 같은 경우는 보안 관련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zip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도 네. 다 트래킹이 돼요. 아. 다 트래킹이 됩니다. 네가 그렇다 딴짓 보니까 못하게 다 네, 보고 맞습니다. 있다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이거는 되게 보안에 강력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클라우드 너무 네. 보안에 약해요 네, 라고 네,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약간의 네. 선입견 같은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실제 그러긴 했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다 라이센스가 서브로 가잖아요. 네, 네, 그 네. 서브로 가는 것도 사실은 다 이제 자기네들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쓰고 그렇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레빗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맛배기일 수도 있는데 서드파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 인프라에서는 오토캐드, 레빗, 나비스웍스 등 다양한 오토데스크 제품에 대한 높은 이해와 풍부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방향의 개발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서드파티들을 확인해 보시고 우리 회사가 바라는 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네. 저희 한국 인프라로 연락 주셔가지고 더 나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스프링클러 마스터라는 건데요. 이 건축물이 고층화되고 지하화되면서 화재 초기 진화나 확산을 억제하고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소방 설비 장치인 스프링클러의 중요성이 네.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쵸. 요새 계속 막 사고들도 많이 맞아요. 나잖아요. 네, 최근에 그 났던 그 사고도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라고 그게- 했나요? 아니면 작동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그게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러를 사용할 수 없는 데였어요. 리튬이어서 리튬 전지 회사여서 네. 거기는 그 분말을 뿌려야 되는 회사였는데 아마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뭐 지금 스프링클러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그럼요. 없을 진짜 화재 정도로 초기 진화에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집어 넣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그 화재 안전 기준이라고 네. NFSC 103에 이거에서 설치를 해야 돼요. 이게 뭐 반경이 얼만큼 된다. 네. 뭐 그 헤드의 반경이 얼만큼이다. 스프링클러 간의 최소 거리는 얼만큼이다. 이런 부분들이 다 설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델링을 진행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게 스프링클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법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저기다가 이제 다 집어 넣은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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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다시피 뭐 살수 반경이라든가 스프링클러의 헤더의 반경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다 집어 넣어서 네. 이 스프링클러가 얼마만큼의 물을 뿌려줄 수 있는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집어 넣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지금 A라는 마크가 있는 부분이 저게 스프링클러거든요. 네, 네, 네. 저기에 동그랗게 돼 있는 네. 부분이 그게 그 이렇게 살수 반경입니다. 네. 그래서 그 A라는 그 스프링클러가 뿌릴 수 있는 반경을 네. 계산을 하고 네. 그리고 B라는 데가 네네네. 뿌리는 그 반경도. 반경을 계산하고 네. 그리고 다 보시면 네. 저기 중간에 이 부분, 그러니까 세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이 부분은 네. 사실 사각지대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 부분에 사실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 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네. 확인이 가능하다. 네. 그러면 당연히 왠지 건축물의 규모나 아니면 업종에 따라서 저런 뭐 법규나 이런 것도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건축물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네. 그러니까 뭐 몇 층 이하는 안 해도 되는데 몇 층 이상은 다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있는 부분이고, 그거 말고 저희는 이제 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저거는 다 그거 돼 있거든요. 규격화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 부분들을 다 집어 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게 더 타이트해진다, 네. 더 뭔가 변경이 된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걸 값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 당연히 또 보니까- 이렇게 저기 좁혀지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어지는 부분이 어딘가 이제 확인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건축물을 설계를 어떤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했어요. 스프링클러까지 다 이렇게 해놨어요. 또 다른 설계를 하는데 어쨌든 작업 효율성 측면에서 복사 붙여넣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건축물의 용도나 그런 게 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 마스터에서 이 달라진 건축에 대한 그런 값을 입력을 하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만들어진 도면에서 조정되어야 되는 부분을 뭐 감지를 해준다거나. 아직까지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직까지 그렇게 돼 있지는 아. 않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반영할 수는 있겠죠.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개발자였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런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도 개발자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저런 것도 되나요? 왠지 검사 시작이라는 거는 현재 나와 있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검사해 네, 주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러면 빈 공간에 저런 값을 입력해서 뭔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어느 위치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지가 딱 표시되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네. 방법이에요. 검사. 네,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 네. 제대로 했는지 그걸 네, 법규대로 그걸 검사해 준다. 네, 맞습니다. 현재는. 네, 그러니까 법규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제일 먼저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이 돼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네. 아마 다른 뭔가의 로직이 돌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뭐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일단은 도면 그려놓고 이게 진짜 법규를 제대로 준수한 게 맞나?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네. 일일이 하나씩 보면서 검사할 수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돌려갖고 검출해 놓으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게 네. 리스트업이 돼요. 저게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리스트업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그 리스트업된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 이제 그쪽으로 이동하나요? 네. 그렇지. 네. 네. 그것도 그가 여쭤보려고 됩니다. 했는데. 네, 그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죠. 현재는. 그러면 이 스프링클러가 지금 저희가 있는 이 건물도 41층짜리니까 호수 따지면 뭐 몇백 개 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도면 그 설계자 입장에서 이걸 하나씩 다 검토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네, 이런 걸 꼭 써야겠네요. 그러면. 네, 그럼요. 네. 꼭 필요한 기능인데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기능은 굉장히 작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저희가 요게 그 다른 회사에 지금 납품이 돼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기능인데 네, 그 네네. 부분에서 저희가 발췌할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해서 갖고 온 겁니다. 그렇다 스프링클러의 세계도 엄청나군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이 만약에 그 회사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우린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너네 이거 반영해 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개발자가 많고 저희가 네. 개발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네.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자,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스프링클러 마스터의 요 장표에 있는 기능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기능들도 있는데 그건 차치하고 이런 류로 스프링클러에 관련된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실 때 그걸 반영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개발자랑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가능성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게 필요하니까 우리 개발해줘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개발자가 이건 불가능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건 되는 기능입니다, 안 되는 기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그거를 반영해서 이건 가능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개발해 드릴 수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기능들이 필요로 하실 때 자체 개발하시기보다는 그럼 연락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자체 개발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그러면 기능. 네, 다음은 클래시 디텍터 기능인데요. 네. 이거는 나비스웍스 서드 파티입니다. 음.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정말 나비스웍스 안에 들어있는 기능만 보여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이제 A사,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회사에서 회사에서 이제 공종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 공종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나비스웍스에서 우리가 그거를 뭐 간섭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수월하게 하고 싶어. 네. 근데 그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물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공종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그 공종이 하나의 공종이 있으면 그 공종의 간섭 나는 부분들을 다 리스트업해서 저렇게 리포트로 내보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룹화하고 그러면 그 어떤 공정에 어떤 간섭이 나는 부분들은 이거는 간섭이 아니야, 이거는 간섭이 맞아, 이런 것들을 다 리스트업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기 이 부분은 나비스웍스에서 다 할 수 있는 기능이잖아 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지금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공종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기능이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되는 기능들이 또 있지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기능은 굉장히 작은 기능이다. 음. 그러니까 저희가 그 나비석스나 뭐 CAD나 레빗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저희 개발자들이.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개발자가 그 이해도가 높다는 거는 그 개발을 진행하기에 굉장히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말도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 이런 부분들을 맡겨주시면 저희는 이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래시 디텍터가 말 그대로 진짜 간섭을 네. 감지해내는 그런 기능인 네. 거고. 그 나비석스의 기본 기능이고요. 그러니까 기본 기능이라기보다 나비석스가 3가지가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나비석스가 그 프리덤이라는 게 있고 네. 시뮬레이트라는 게 있고 매니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지 같은 경우는 딱 다른 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간섭 체크를 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있어서 얘네 둘보다 월등히 비쌉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를 사용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 기능들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리스트업 해주는 그런 기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객체에 리스트업을 해주는 건데 그 지금 나비석스 같은 경우는 어떤 세트를 만들어서 그 세트에 대한 간섭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리포트를 내보내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게 굉장히 많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 거예요. 근데 공정 데이터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미 뭐 우리는 이 객체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아이디 값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이미. 네네네. 그 데이터를 파싱해서 저희는 그걸 가지고 와서 요거를 해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좀 특화돼 있는 거죠. 간섭을 체크한 거는 원래 나비스웍스라는 소프트웨어에서 네. 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개체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면 네, 맞습니다. 그들 중에서 그걸 일일이 다 간섭 체크하기도 되게 어렵고. 나비석스 내에서 세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철골이다, 얘는 구조다. 네. 그럼 그 두 개가 철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철골이라는 세트를 만드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구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세트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그 두 개가 작은 객체가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거 굉장히 많은 객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굉장히 많은 객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을 충돌을 시키면,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간섭이 나는 거를 보면 정말 리스트업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공정 데이터 이들이 갖고 있는 공정 데이터라는 거는 그 하나의 객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세부적으로 얘는 네. 감지해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통합적으로 됐을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네. 얘로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감지해낼 수 있다는 네, 거네요. 물론 나비석스에도 그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씩 하면은 네.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게 얼마나 괴로운 번거로운 기능일까요? 작업일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비석스를 더 잘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니까 네, 서드 파티.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알겠습니다.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류의 기능들을 이제 한국 인프라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개발 역량이 있으니 네, 요구사항 있으시면 연락을 달라라는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자료는 여기까지.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채팅창과 질문창에 설문조사 링크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링크로 이동을 하셔서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아까 뭐 드린다고 했죠?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드릴 거니까 나가시기 전에 꼭 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웨비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션이 오토데스크 레빗을 활용해서 소방 설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설계 업무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